뭐 이런 까지 밝힐지 몰랐는데 서비스직으로 별 전환했어. 생산직 멈추고 병원에 있잖아, 대기하는데 앉아있는데 와, 그 어떤 느낌이지? 미연이가 골목으로 가재, 따라오래. 따라갔어. 스매싱을 날리더라고, 뺨을. 이게 이명으로 들리면. 그래 내가 미라클 하면서 정말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내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좌절할 때도 있고 어느 날은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더라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헬로. 미라클 택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안전벨트 매주시고요. 네. 대한민국 레전드 오브 레전드, 대한민국 최고의 인플루언서, 대한민국 남자의 희망, 대한민국 정력왕. 91년생인데 그건 인정. 벌써 애가 5. 우리 하준파파 황태환님을 모시겠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예. 형이 인트로 할 때 텐션이 호텔라네, 완전히. 어디로 야. 모실까요? 어디로 모실까요? 한국 컴패션으로. 한국 컴패션. 네. 우리 최근에 또 우리 한국 컴패션에서 홍보대사가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이지. 아내분 미연님께서 박이님 안 착하다고. 보미님이 저희 회사에 와서 홍보대사 해달라고 오셨었는데 진짜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착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안 한다 그랬더니 박이님 안 착하실 것 같아요. 솔직하다고. 네. 그래서 그러면 제가 하겠다 이렇게. 의외로 착하지 않은. 비하인드 진짜 내가 밝혀줄게. 비하인드를 내가 좀 듣고 싶어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다행이다. 나는 그 뒤로 다시는 이제 안 볼 일이 없을 줄 알았어. 우리 컴패션 홍보대사님 생각해봐. 신혜라님, 현님, 이영표님. 우리 아내는 나는 저렇게 못 살아. 나는 쇼핑도 좋아하고, 나는 명품도 좋아하고, 나는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 되는데 난 그렇게 못 살아. 이게 싫대. 그랬더니 컴패션 담당자님이 뭐라고 설득했냐면은, 아니에요, 박이님도 할 말 다 하시고 하고 싶은 대로 사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왜냐면 솔직히 형이 의사 표현 정확한 스타일이잖아. 맞아.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맞아. 나 그게 너무 좋거든. 근데 우리 아내가 착하지 않다고 이걸 아주 심플하게 해석을 해버린 거야. 그때 안 착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너무 좋아하더라고. 부부가 같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난 그게 너무 좋아. 이제 앞으로 이제 근데 착해? 한번 알아가 볼까? 오케이. 알겠어. 난 진짜 미연 씨가 아버지의 마음 때 음. 거기서 만났는데 나는 이제 그때 이렇게 마주친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나랑 진이가 사귀는 거를 사람들한테 말 안 할 때였는데 나는 이제 둘이서 좀 친한 줄 알고 저 지은이랑 만나요 막 이렇게 내가 말을 한 거야. 그때 아버지 맘 현장에서. 그래서 내가 근데 그때 미연 씨 표정이 어땠냐면 에? 막 이런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만난다는 게 사귄다고 생각을 안 하고 그거 있잖아, 만난다, 우리 지금 만났다. 나 그거 기억나는 게 진짜 그거 맞아. 나한테 그런 이야기 한 것 같아. 근데 오늘 둘이 만난 걸 왜 나한테 이야기하는지가 그러고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나. 우리 아내 진짜 웃겨. 근데 웃기려고 안 해서 웃겨. 그러니까 웃기려고 안 해. 근데 다 웃고 있어, 주변에서. 내가 정말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어떤 방송에 나와가지고 어떤 말했는데 나 이 이야기 괜히 한 것 같아. 이거 내가 실수가 돼가지고 논란이 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 그치. 한마디로 정리해줘. 너 그 정도 급은 아니야.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진짜 웃긴다. 앞으로 우리가 많이 배우겠습니다. 내가 배워야지. 솔직히 진짜. 배울 게 너무 일단 많아. 정장왕이시니까 저 좀 배워야 돼요. 그 부분에서는 가르쳐 줄 게 좀 있을 거야, 아마. 좀 이런 말 하기 그러지만 계획한 건가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솔직히 계획한 건 아니야. 사실은 이제 아기를 갖고 싶어 했었어, 원래는. 근데 병원에 갔는데 임신이 안 된다는 거야. 나랑 같이 갔어, 미연이랑. 확인을 했어. 왜냐면 왜? 임신이, 자연 임신은 힘들대. 그래가지고 오케이, 그냥 이거 방심하고 있는 거지. 근데 갑자기 몸이 좀 이상하다고 병원에 갔는데 갑자기 아기가 생긴 거야. 그게 지훈이. 그 다음에 또 병원에 갔는데 이게 진짜 안 된대. 이번에 진짜 안 된대. 오케이, 그래도 방심했지 또. 근데 갑자기 서준이가 생긴 거야. 근데 병원에 갔는데 이번 진짜 안 돼. 다른 병원 갔어. 자연이 임신 힘들대. 방심.
그냥 코로나 없을 때 마스크 벗고 다니는 것처럼 아무런 개념 없이 무방비 상태지. 근데 또 생겨버린 거야. 지한이 임신했을 때 미연 씨가 몰카했잖아. 근데 진짜 안 믿더라고 막. 진짜 무서운 여자네. 이런 몰카에 불과하다니. 미연아, 아 무슨 너가 임신이야. 미연아, 무슨 임신이야. 어떻게 얘기를 가지냐고. 나도 몰라. 아니, 진짜 진실로 이야기해. 진짜 아니야. 나도 진짜라고. 아니, 진짜 못 믿겠어서 그래. 우리가 너무 바빠가지고 우리가 트라이얼 자체가 거의 없었어. 그냥 이 골 결정력이 진짜 크리스티아노 로날두 수준이야. 너무 당황스러워 진짜로. 아니 진짜 부럽다. 왜냐면 어. 아니 방심 안 하면 진짜 축구 팀을 하나 만들 수도 있을 그 내가- 정도의. 내가 봤을 때 얘들은 안에서 자기들끼리 매일 스쿼트를 하나 봐. 여기 운동 동호회가 있나 봐. 우리 막내 지한이 너무 예쁘고 너무 축하합니다. 막 그 아이를 안고 기도해주고 막 사랑해주고 그 사랑스러운 눈빛을 보는데 나는 사실 이렇게 아이를 꿈꾸는 사람으로서 그게 너무 부럽기도 하면서 나도 나중에 진짜 아빠가 되면 태원이 같은 아빠의 모습이 되고 싶다 막 이런 걸 되게 진짜 꿈꿨거든. 너무 잘할 것 같은데? 진짜 좋은 아빠 될 것 같아. 너가 많이 알려줘야 돼 진짜. 그래, 그러면 우리가 MOU를 맺어가지고 섞자. 섞어서 5명을 같이 키우자. 진짜 좋은데? 지한이가 응. 이름을 하준이가 지어줬다고? 맞아. 애들 거의 다 우리 하준이 영감에서 다 시작된 거야. 그래서 지한이 이름은 지구에서 제일 안전하게 지켜주고 싶다고 자기가. 야, 지한이로 지었어. 어떻게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하지? 아빠 닮았나 봐. 그러면은 이제 솔직히 대한민국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로서 골을 더 넣을 생각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난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아. 그리고 아기가 생긴다면 감사한 마음으로도 키울 것 같은데 우리 아내가 더 이상 아기를 낳으면 안 돼. 제왕절개를 지금 5번 했기 때문에 압구정에 있는 저희 큰 병원에서 했거든? 오. 근데 병원이 생기고 나서 제왕절개 한국에서 5번 한 거 자기 병원에서 처음이래. 자궁벽하고 얇아져서 아이고 위험해. 그렇구나. 그래서 더 이상 아기를 가지지 말라고 당부의 말씀을 하시더라고. 호날두가 묶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어. 사실은 뭐 이런 까지 밝힐지 몰랐는데 서비스직으로 별 전환했어. 생산직 멈추고 공장 문 닫았어. 너무 많이 이제 활동을 많이 하셨고 이제 맞아. 은퇴하실 때 됐죠. 근데 기분이 묘하더라. 병원에 있잖아, 대기하는데 앉아있는데 와, 그 어떤 느낌이지? 근데 이제 4주 훈련 끝났는데 딱 훈련 끝나고 나왔는데 부모님 앞에 안 나와 있는 느낌 알아? 딱 그 느낌이야. 혼자 앉아있는데 여긴 어디지? 근데 또 혼자 갔거든. 근데 우리 아내랑 못 갔어. 왜냐면 아내가 같이 가면은 계속 옆에서 자기가 촬영을 하겠다는 거야. 나는 근데 그 상실의 그 순간을 촬영하기 싫더라고. 진짜 너무 웃긴다. 대기번호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근데 그러면 거기에 오신 남성분들이랑 같이 줄 서서 앉아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럼 다들 표정이 그렇게 나는- 약간 상실감을 가진 표정인가? 거기 자리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아. 옆을 보지 않아. 이렇게 택시하고 맞는 거 맞아 이거? 나 이렇게 웃어본 적이 없어. 진짜로. 아니 근데 마침 여기 어딘지 아세요 혹시? 여기? 5월 30일 날 여기야? 여기입니다. 여기서 하는구나. 평화의 공원 미라클 워크. 미라클 워크. 네, 이 기부 걷기 대회를 이 장소에서 하는 거야. 그 날씨 좋은 날. 한 걸음당 1원씩 기부하신다고 하셨다면서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오시면 안 되긴 해요. 좀 과하게 와주세요 여러분. 과하게 해주세요. 아니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고마워요. 태환님께서 컴패션에 정말 많은 아이들을 후원하고 계시잖아요. 실제로 비전트립 많이 가셨잖아요. 그죠? 네.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은 식수가 없어서 물을 길러 갈 때 보통 막 2시간, 3시간 이상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대회의 어떤 취지는 우리가 너희와 같이 그 길을 걸어줄게 라는 마음으로 함께 걷는 걷기 대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인 그 모금액은 기부될 예정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 좋은 날 우리 같이 담소 나누면서 걸읍시다. 5월 30일 토요일 장소 마포평화공원으로 오십시오. 신청하시고 같이 걸읍시다. 그날 어떻게 아이들도 오나요? 우리 애들은 자유롭게 풀어놓을 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마음껏 놀아라고 할 것 같아. 자, 우리 같이 걸읍시다. 같이 걸읍시다.
듣고 싶은 얘기 너무 많지만 응. 우리 아내 미연 씨랑 응. 처음 만나게 돼서 사귀게 된 그 스토리가 난 너무 재밌더라고. 어떻게 만나게 된 거야? 내가 화상영어 회사에서 매니저를 했거든. 외국에서. 근데 그때 자기가 공부하는 선생님, 현지 선생님을 만나러 왔다가 나를 만난 거야. 오. 번호를 따게 돼가지고 우리 알게 된 거지. 어. 내가 번호를 딴 게 아내는 끊임없이 내가 자기를 너무 이쁘고 마음에 드는 번호를 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 아내가 공항을 가는데 모르는 사람 차를 타고 가는 거야. 에? 차가 어. 안 잡히니까 어. 모르는 사람한테 차를 부탁해서 타고 왔어. 그날 내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너무 위험하지 않나 그러면? 너무 위험하지. 어. 근데 사실은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 처음 만났는데 너무 위험하잖아. 어. 걱정이 돼서 내가 번호를 받아놨어. 내가 이제 네, 그 회사의 거기 매니저니까 어. 혹시나 우리 회사에 방문했던 고객이잖아. 그렇지, 그렇지. 아내가 나를 엄청 마음에 들어 했던 것 같아. 나한테 반했어, 첫눈에. 그래가지고 계속 자기 영어 일기 쓰는데 체크를 해달라는 거야. 영어 일기를 써가지고 계속 보내. 그래서 내가 체크를 해줬어, 또. 그래가지고 체크를 해줘서. 아, 진짜 왜 이렇게 웃기냐, 너. 진짜. 근데 많이 틀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체크할 게 또 많아. 그렇게 알게 됐지. 아, 그러면 너는 진짜 아예 처음에는 관심은 없었어? 그런 생각을 했지. 너무 이쁘다. 어. 그리고 사람이 참 밝다. 어. 이 생각을 했지만 이 연애를 하거나 이런 거라는 생각은 전혀 없었지 못했어. 어. 왜냐면 내가 필리핀에 있고 그 사람 한국에 있으니까. 근데 그럼 어떻게 사귀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한국에 갔는데 연락을 계속 하다가 만나게 됐고 썸을 타게 된 거야. 그러다가 이제 내가 군대를 가게 되고 군대를 갔다가 나와서 우리가 연애를 시작하게 된 거지. 썸을 길게 타다가 되게 길게 탔네. 썸을 한 3년 탔거든? 안 사귀었어? 3년 동안? 3년도 안 사귀었어. 아니, 좋아는 한 거지. 우리 아내는 추진력 있는 스타일이거든. 해운대에서 데이트한 날이었는데 나한테 그러더라고. 이번에 해운대에서 데이트할 때 너 해운대에서 이날 여기서 나한테 고백해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는 고백 날짜를 지정해주고 고백 장소를 지정해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생각해봐. 아니 노래 잘하는 사람한테 노래해봐. 그럼 당황스럽지. 춤을 춰봐. 그럼 누가 춤춰? 멍석 깔아주면 잘 못하잖아. 멍석을 고백으로 깔아주는데 못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고백을 안 했지. 근데 그 이후부터 고백은 안 했지만 자연스럽게 사귀는 게 됐다. 그럼 어떻게 이제 결혼을 결정하게 되셨나요? 우리 아내는 나를 진짜 좋아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거 너무 길게 이야기하면은 짧게 자를 건 알아서 잘라줄게. 아니, 길게 얘기해도 근데 영상이랑 상관없이 내가 재밌어서 듣고 싶어. 우리 아내는 뭔가를 디테일하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냥 대충 딱딱 이야기해. 근데 내가 아내한테 연애하다가 물어봤어. 너희 아버지 뭐 하시냐고. 그랬더니 나한테 그러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건설 사업을 한대. 아 그러냐고. 뭐 하냐고 그랬어. 뭐 어떤 건설을 하시냐고. 딱 심플하게 이야기하더라고. 월드컵 경기장 지었고 그 다음에 인천공항 지었고 근데 뭐 홈플러스도 뭐 몇 개 지었어 이래. 그 정도 스케일의 건물을 지었다? 그럼 나랑 급이 안 맞잖아. 그치. 경제적으로 스케일이 너무 차이 나잖아. 내가 너무 심각해진 거야. 왜냐면 우리 집은 너무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이야기했어. 우리 집은 비상대책회의가 열린 거야. 큰일 났다. 우리 아들 상처받겠다. 너무 다른 집안을 만났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나는 신학을 준비하고 있었고 나는 신학교를 가고 싶어 했어. 아니 이거 원래 목사님이 하고 원래 싶구나. 나는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 되고 싶었어. 근데 내가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저 친구는 예루살렘 쪽은 아니야. 저 친구는 바벨론 쪽이야. 근데 또 우리 장모님이 나를 찾아왔어. 미치겠다.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 나를 찾아와서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너 내 딸이랑 만나면 안 된다. 장모님이? 근데 그때 진짜 진심으로 장모님은 나를 위해서 너 내 딸이랑 만나면 절대 신앙 못한다. 미치겠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내가 다음날 헤어졌어. 결단을 한 거지. 장모님 말씀도 듣고 여러 상황 고민하면서 속에서. 근데 다음날 아침에 내가 금요철에 갔는데 머리에 히피펌을 한 여자가 얼굴에 마스카라가 너무 울어서 다 번진 상태로 멍하니 서 있는 거야. 자세히 보니까 미연이야. 미연이가 골목으로 가재. 따라오래. 따라갔어. 근데 나 알았어. 그때 한 대 맞을 거. 맞을 생각하고 골목 간 거야. 근데 애가 스매싱을 날리더라고, 뺨을. 그거 알지? 드라마 같은 데서 딱 맞고. 그 이제 속이 시원하냐? 미안하다 그래. 헤어지자. 나 이러려고 그랬어. 근데 한 대 탁 맞았는데 귀가 갑자기 삐 이명이 들리는데 내 목소리가 안 들릴 만큼 울리는 거야. 이게 이명으로 들리만. 그래 내가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근데 갑자기 얘가 운이 안 풀렸는지 구두를 벗어. 그 다음에 구두로 나를 찍으러 오는 거야. 너무 무서워가지고 내가 도망갔어. 교회로
교회로 도망갔는데 아 진짜 미치겠다. 교회로 숨어 있었는데 어. 예배 중간에 뒤에가 싸한 거야. 어. 그 뒤를 싹 봤더니 사람 사이사이 머리 저 끝에 마스카라 번진 미연이가 쳐보는 거야. 와, 미치겠다. 우리 아내가 진짜. 나랑 만나고 싶다고 자기가 평생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인데 어. 3시간씩 기도했대. 미연이가 간절히 기도해서 그런지 내 마음이 바뀌더라고. 오. 내가 이 여자랑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진짜.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마음이 생겨서 다시 연애를 시작한 거야. 와. 형이 연애 중에 지은님이 만약에 오빠 나랑 결혼할 거야?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 당연히 결혼해야지. 그렇게 대답하잖아. 나도 그렇게 대답했어.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하지. 너랑은 안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 그래서 내가 그러면 오늘 하자는 거야. 그 나한테 지금 혼인신고를 하러 가자는 거야. 가서 혼인신고를 했지. 하고 나서 근데 내가 진짜 안 되잖아. 나는 원래 어머니하고 아빠한테 큰 잘못을 안 하면서 살아왔거든. 그래서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장모님은 전화드렸어. 그러니까 보니까 아내의 가족이 동의를 해주면 취소가 된대 당일에. 해주더라고 동사무소에서. 그러니까 취소를 했어. 근데 내가 아내한테는 차마 말을 못 하겠더라고. 왜냐면 말을 하면 내가 한번 맞아봤잖아. 진짜 큰일 날 것 같은 거지. 근데 한 달 동안 말을 못했어. 우리 아내가 내 팔짱을 끼면서 자기야 이제 우리 부부야 이러면서 막 아내는 신이 났어. 그러고서 한 달 뒤에 내가 솔직히 이야기했어. 사실 내가 취소했다고. 난 딱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알았어. 너 다시는 나랑 결혼한다고 이야기하지 마. 우리 헤어져. 너랑 결혼 안 할 거야. 뭐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알았어. 약간 나도 그런 느낌인데? 그런 느낌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잖아. 뭐라고? 하면서 인상을 딱 써. 그 다음에 다시 하러 가자. 그러더라고. 야.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했어. 그래. 아니, 태환이가 말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그래도 아내를 엄청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결혼한 거잖아요. 아,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그렇게 할 생각은 없었지. 진짜 너무 웃긴다. 나도 지은이도 이제 아이를 갖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용기를 내서 아이를 가지려고 하고 있는데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 뭐예요? 아, 진짜 사소한 데서 오는 것 같아, 그거는.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인데 네. 책상에 앉아가지고 혼자 책 읽고 있었거든? 갑자기 지훈이가 유치원 가기 전에 머리하고 옷 입고 우리 지훈이가 나한테 와. 내 앞에 와서 책상에서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날 쳐다보면서 아빠 사랑해 이러고 간다? 근데 와. 나가는 길까지 웃음이 멈추지가 않아. 입갈 미소가 나도 사랑해 이러는데 진짜 그 피로가 다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아. 예를 들면 우리 하준이가 내가 예를 들면 사탕을 들고 왔어. 근데 사탕을 오른손에 내밀면서 아빠 사랑해 이거 뭐 감동이 없잖아. 근데 얘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자기가 말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진실되게 나를 향한 사랑을 고백할 때 아 진짜 그 감동이 너무 큰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사소한 행복들 내가 낮잠 자고 있었거든 며칠 전에는 자고 있는데 서준이가 와가지고 내 볼에 뽀뽀를 하고 간다. 자고 있는데 내가 자면서 다 느끼잖아. 그냥 너무 행복해. 되게 화려하거나 큰 데서 오는 것 같지 않고 지극히 사소한 데서 오는 것 같아. 애들 막 노는 장난감 방이 너무 어질러져 있어서 내가 혼자 막 치우고 있었거든. 근데 지훈이가 지나가다가 아빠가 혼자 치우는 거 보는 거야. 그리고 얘가 와서 도와준다? 근데 나 근데 그게 너무 감동되지.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런 말 들은 적이 있었거든. 길을 가다가 어머니가 짐이 너무 무거운 거지. 내가 아기 때 엄마 짐을 들어주더래. 옆에서 이렇게 근데 우리 어머니가 하나도 도움이 안 된대. 왜냐면 내가 힘이 없잖아. 근데 너무 큰 힘이 됐다는 거야. 그 마음만으로 진짜 아이들을 내가 사랑하고 아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느끼는 사소함에서 진짜 큰 행복을 누리는 것 같아. 나도 그 행복 느끼고 싶다. 간절함이 나도 생기는 것 같아 지금. 형 진짜 해야 돼. 근데 이제 이렇게 사랑이 많은 아빠가 이 얘기를 좀 하는 것이 좀 조심스럽긴 한데 좀 큰 일을 겪었잖아요. 좀 그런 이야기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나눌 수 있지. 근데 이거 너무 자유로워 이제는. 그래서 너무 편안하고 원래 우리 이준이가 별명이 장인어른이었어. 장인어른은 너무 똑같았어 진짜. 생긴 것도 똑같고 카시스 태우면은 장인어른 가시죠 내가 이러고 태웠어. 진짜 천사같이 손이 안 가. 울지도 않고 얼마나 순한지 몰라. 그런 애들 있거든. 너무 순해서 손이 안 가서 오히려 미안한 애들이 있어. 그런 애였어. 그리고 우리 이준이가 태어난 날짜가 시간이 10시 4분 1004였어. 그래서 우리가 천사. 우리가 맨날 얘는 진짜 천사다고. 심장이 멎어가지고 뭐 갔는데
근데 뭐 지금은 괜찮아. 왜냐면 천국에 있기 때문에. 나는 옛날에 세바시에서 정말 이준이를 나중에 다시 만나러 가는 게 꿈이라고 했잖아. 어떻게 보면 나도 되게 가슴 벅찬 이야기로 기억이 남거든. 그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오잖아. 음. 근데 그 다윗이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잃잖아. 진짜 음식 먹기를 거부하고 눈물로 침상에 젖도록 울면서 하다가 자식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고 다시 왕의 직에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복귀하잖아. 근데 그때 다윗이 했던 말이 그는 내게로 올 수 없지만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잖아. 내가 나중에 자식을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삶을 잘 살겠다라는 거. 정말 큰 위로를 받았어. 어려울 때. 그때 깨닫게 된 게 있어. 뭐냐면 내가 이거 글 하나 있는데 우리 이준이를 하나를 먼저 보내고 내가 몇 개월 뒤에 혼자 쓴 글이야 그냥. 이거 내가 한 번도 공개 안 했었는데 아 진짜? 최근에 내가 우리 처제한테 한번 보내줬었는데 만약 아들이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온다면 그런 상상을 할 때가 있다. 만약 이준이가 우리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 아빠 나 왔어요 라고 말한다면 나는 당장 이준이의 손을 잡고 맑은 햇살 아래로 달려가 신나게 놀 것 같다. 성적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 외모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 방을 어지럽히는 거 그런 건 내게 중요하지 않다. 그냥 고개를 아래로 향하고 앞을 볼 여유도 없이 아들을 보고 있을 것 같다. 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흙냄새 날 때까지 바닥을 뒹구고 놀다가 집으로 돌아와 구석구석 아들을 씻기고 꼭 끌어안고 아이와 잠이 들 것 같다. 아들의 냄새를 맡고 채취를 느끼며 잠들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 같다. 인간은 화려함과 성공을 추구하며 가장 화려한 일상을 녹인다. 인간은 다른 사람들에게 더 잘나 보이기 위해 가장 소중한 이들과의 시간을 포기한다. 사람은 어리석다. 내가 그랬다. 이런 글이 있거든. 우리 이준이 보내고 나서 한가 깨닫게 된 게 감사의 반대가 난 불평이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감사의 반대는 불평이 아니더라고. 근데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 감사의 반대는 부주의함이야. 오늘날 내가 누리고 감사할 게 너무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부주의함이 나는 감사의 반대라고 생각해. 내가 내 아들을 안고 내가 내 아들과 함께 손을 잡고 걸을 수 있다는 게 내게 너무도 감격스러운 순간들이었구나. 야, 내가 그거 왜 모르고 살았을까? 그 생각은 많이 했던 것 같아. 근데 아프고 슬픈 일인데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는 일이지. 왜냐면 내가 아들을 다시 만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나는 아들 먼저 보내고 최선을 다해 살았어 정말. 내가 아들 앞에 어떻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그건 사실 나에겐 큰 상관이 없어. 아들 다시 만나는 날 아들 앞에 자랑스러운 아빠로 내 스스로 떳떳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슬픔보다는 소망이 내 안에 더 크고 괴로움보다는 내 안에 기대가 더 큰 것 같아. 진짜 감히 뭐 상상할 수 없지만 이제 태환이한테 있는 아픔일 수 그러니까 내가 잘 말을 못하겠다. 아니 근데 아무튼 나는 너무 감사한 것 같아. 이런 아픈 마음일 수 있고 또 누군가한테 굳이 나누지 않아도 되는 마음일 수 있는데 그 나눔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도 많고 맞아. 그 이야기가 나한테도 또 소망이 되어지고 또 나도 너의 그런 앞날을 더 이렇게 기대하게 되고 하는 것 같아. 나는 위라클 채널이 좋은 게 위라클이 그런 것 같아. 난 위라클 채널을 통해서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 자체가 미라클이라는 것을 나는 보게 만드는 채널이라고 생각하거든.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내가 맑은 자연의 냄새를 깊이 들이마시고 돗자리를 피고 그 자리에 누워 그늘에 그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내가 내 사랑하는 아이를 집으로 돌아가서 안아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근데 그게 기적인데도 기적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기적입니다라고 나는 의도치 않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채널이 나는 위라클이라고 생각하거든. 기적을 상기시키는 채널이라고 생각해. 멋진 일이라고 생각해. 내가 아 고마워. 진짜 힘들 때가 있는 것 같아. 나도 이제 미라클 하면서 정말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내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좌절할 때도 있고 어느 날은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더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한 것 같아. 지금 내가 너무 혼자 지금 울컥해가지고. 아니야, 진짜 위대한 일이야. 청취자로서의 솔직하게 시청 후기를 이야기해 준 거야. 슬슬 거의 다 와가고 있는데 같이 있으면서 태환이한테 너무 좋은 에너지를 얻는 것 같아. 보통 내가 이렇게 영향을 잘 받는 사람이 아니거든. 내 생각에 나는 좀 마유에인 것 같아. 요즘에 내가 좀 많이 지쳐 있었나 봐. 근데 이런 약간 긍정적인 사람 만나니까 내 마음이 되게 다시 좀 소망으로 이렇게 채워지는 그런 경험을 나는 지금 이 운전하면서 하고 있거든. 와, 너무 감사하다. 진짜로. 사람을 살린다는 그 의미가 누군가한테 뭐 메시지도 전하고 뭐 영상으로 컨텐츠도 만들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것만으로도 어떤 사람한테는 또 다시 한번 오늘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소망을 줄 수 있는 맞아. 일이구나 맞아. 라고 나도 오늘 좀 깨닫게 된 것 같아. 그래서 감사합니다, 진짜로. 야,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 진짜. 뭐 특히 요즘 사람들 많이 지쳐있고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맞아. 막 의문을 많이 던지잖아요. 우리 태연님이 잘 사는 것은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인생을 뽕 뽑는 방법이 있어. 뽕 뽑는 방법. 우리 여행 갔을 때 호텔에만 있다 오면 돈 날리고 오는 건 느낌이잖아. 그쵸. 완벽하게 여행을 누리려면 뽕을 뽑고 와야 되잖아. 그쵸. 인생을 뽕 뽑는 방법이 있어. 그 비밀인데 네. 사랑하는 거야. 오. 나는 그게 뽕 뽑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근데 진짜 제 인생에서 최악의 여행지가 있어요. 그게 신혼여행이야. 왜? 우리 왜냐면 엄청 싸웠어, 진짜.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 아무리 에펠탑이 아름다워도 열받으면 고철 덩어리야. 근데 내 인생에 최고의 여행이 있는데 내가 아내와 함께 걸었던 그냥 집 앞에 공원이야. 깊은 사랑 가운데 있을 때. 그러니까 인생을 뽕 뽑는 방법은 진짜 사랑하는 거야. 오늘 이렇게 또 미라클 택시를 통해서 한 사람의 삶을 영화처럼 이렇게 스치듯 들었지만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이 나한테 쏙 내 마음에 들어온 느낌이 들어서 오늘 너무 그냥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너무 감사하네. 마지막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는 게 있거든요. 저를 안해하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미연아, 저기 늘 고맙고 늘 진짜 사랑한다. 회사 식구들 책임지고 또 우리 가정에 너가 하고자 하는 일들 열심히 하면서 날마다 최선을 다하고 사는 모습 정말 존경한다. 내가 너에게 더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때로 미안하기도 하다. 근데 도울 게 딱히 없어. 왜냐면 너가 너무 잘해. 그리고 난 그걸 못해. 그래서 미안해 진짜. 근데 진짜 고마워. 그리고 내 인생의 진짜 최고의 선택은 첫 번째는 교회 다닌 거고 두 번째는 너랑 결혼한 거야. 널 만난 게 내 인생의 정말 최고의 선택 중 하나였어. 아니 최고의 선택이었어. 나랑 만나서 고맙고 나랑 살아줘서 고맙고 늘 까먹고 부족한데 용서해서 고맙고 늘 내 옆에서 내 편 되어서 늘 고맙다. 정말 많이 사랑한다. 존경한다. 그리고 진짜로 사랑해 미연아. 예. I love you. 오늘 진짜 많이 웃었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좀 약간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웃었어. 뭐야? 뭐야? 뭐예요? 뭐야? 우와! 목사님도 계셔. 뭐예요? 보고 싶었는데. 한국에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케냐를 같이 갔다 왔거든요. 케냐. 여기 엘살바도르 같이 가고 케냐 같이 가고. 와, 진짜 먼 나라들 가셨다.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미라클! 예! 감사합니다. 감사는 오늘의 기적을 보게 만든 정말 중요한 키다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아. 그래서 그때부터 내 주변 사람들과 감사 운동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야. 감사하자. 그 감사 말고는 내가 줄 수 있는 더 이상의 선물이 모르겠더라고. for a while, but now I'm feeling right. Hold your hope in the trial until you leave the night. Yeah, morning always, oh morning always.